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바쁜 일손을 잡아두네요. 오늘은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촌집에 살게 될 텐데요. 촌집에는 공터가 있기 마련인데 방치하게 되면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볼품없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정원이라도 만든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들을 정리해가지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조경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정원에 담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직선은 인공적이라서 나쁘고 곡선은 자연적인 순리라 좋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생활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외부 자연 풍경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차경을 통하여 정원을 더 넓고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노력하 있습니다. 주택가 정원의 방향과 위치 그리고 높이를 조절하여 문지방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전통 조경은 자연의 순리를 매우 중시했는데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흘러서 고이게 되면 그것을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습생식물을 심어가지고 연못으로 발전시키는 슬기로움을 발현했습니다. 반대로 높은 곳에는 물을 일부러 끌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산의 모습을 이루게 하는 것을 순리라고 생각하고 산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돌도 생물처럼 여기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땅속에 묻고 나머지 보이는 부분만 감상하면서 땅속의 형태를 상상하는 즐거움을 감상하는 데도 만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꽃이나 돌 이런 것들도 적당한 곳에 심어놓고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듬거나 전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 형태, 형질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은 감상만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전통 조경에서 자연적인 형태를 중시하였기에 무엇이든 허무는 것을 최소로 하고 낮은 곳을 북돋아가지고 대지를 다지고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도 풍치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에 자연을 최소로 건들고 바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이나 암자를 지어가지고 자연 속에 사람이 함께하며 학문을 논하고 자연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집안의 정원에 즐겨 심었던 정원수들은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와 난초, 그리고 국화, 연꽃 등 요 6가지가 주로 많았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원림 같은데 그런 데는 느티나무와 해화나무, 벽오동, 단풍, 참나무, 복사나무, 요 복숭아나무죠. 주목, 배롱나무, 동백나무,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빨래터나 동구박 정자나무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와 모가나무와 앵두나무와 살구나무와 밤나무와 배나무와 산수유, 호두, 포도 등을 심어 영양보충과 군것질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집 뒤안에 대나무 숲을 만들어가지고 한여름 때학볕, 그 얼마나 덥습니까? 한여름 7, 8월에 백꽃마당의 더운 기운이 하늘로 막 정신없이 솟아 올라갈 때 그러면서 옆에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 주변의 대류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뒤안에 대나무 숲의 시원한 바람을 대청마루를 통해 가지고 집 안으로 들여들어가지고 통풍과 쾌적함을 동시에 취하는 자연과학을 건축물에 접목하였습니다. 큰 나무를 집 안에 두면은 비바람을 치거나 천재 집안에 있으면 번개가 치게 되면 근심거리가 되므로 건물 주위에는 키 작은 나무를 심었고 신혼부부의 창가에는 소교목인 복사와 살구를 심어 사랑을 나누기 전에 영양 보충을 할 수 있게 정원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전통 조경에서는 곱게 똑바로 티 없이 자라는 나무보다는 이리저리 굴곡지고 볼품 없는 나무를 정원에 두고 어루만지면서 가꾸고 하면서 민초도로 곡진 팔자와 애안을 통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선비정신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원로는 지형과 지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설치하여 자연에 잘 동화되게 하였고 배수구나 계단도 무리하게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조원이라는 공간은 자연주의의 바탕 위에 현실의 명리를 떠나 선현의 학문을 수호하고 사색하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서원으로는 영주 소수서원이 있고요. 안동우 도산서원, 그리고 별서로는 담양의 소세원과 보길도의 윤선도의 월림 부영동 정원이죠. 1636년 윤선도는 왕이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을 하면서 그 항복을 반대하는 신하들은 막 줄줄이 벼슬을 버리고 본가로 귀향을 하고 낙향을 했죠. 이때 이제 선조가 돼지 껍질, 돼지 가죽으로 만드는 그 옷을 당 태종이 던져주면서 그걸 갖다가 저거라고 선물이라고 주니까 그걸 입고 절을 3번 하는 그런 치욕을 겪었죠. 그때 윤선도도 벼슬을 버리고 해남 본가에서 멀지 않은 보길도에 별서를 짓고 부영동 정원을 꾸몄습니다. 각 마을마다 이어졌던 정자는 개인적인 기능의 건물이라면은 누각이 있는 누는 공적인 기능의 장소로 활용되는데 영남루, 촉성루, 죽소루, 경포대, 영호루, 부병루 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대부분 보면 물이 있는 수변의 경성지에 세워져 가지고 자연을 조망하고 감망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적이 남아있는 묘욕 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 묘잖아요. 묘. 산소 주변에 그게 조원입니다. 조원. 우리나라의 전통 분묘를 보면 봉분이 있고 그 뒤로 나라에 공을 세운 분들은 곡장을 쌓고 담장을 쌓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성, 토성이죠. 이렇게 쌓아가지고 묘를 아늑하게 단장했죠. 그리고 봉분 앞에는 상석과 망주석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봉분 주위의 평평한 부분을 계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계절이 여기 보면 편편하게 봉분 주위에 해놨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계절에는 잔디를 깔아가지고 묘역을 밝게 했습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지니까요. 그리고 무덤의 구역을 품계에 따라 크기를 정했는데요. 봉분을 중심으로 1품은 100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진사와 생원은 40보, 그리고 일반 서민, 평민들은 10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처럼 요렇게 작게 보이는 것들은 다 10보로 제한된 서민의 분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궁과 마을 그리고 민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음양오행과 풍수지리 사상이 중심이 되는데요. 사원에는 정토사상, 서원이나 별서에는 주자의 음둔 사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에는 상징주의적 정원이 주로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에는 자연주의적 정원이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조원에서는 시대를 망라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에 순응하는 정신인 듯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자연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자연과의 조화가 바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전통 적용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